안녕하세요. 캐드 공부왕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실기의 공개 문제 1번 예제에서 맨 마지막에 태핑 가공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페이스 가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센터 드릴, 그리고 세 번째 드릴 가공을 했고, 네 번째는 윤곽 가공 중에서 황삭과 정삭을 나누어서 했고요. 그리고 포켓 가공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마지막인 탭핑 가공입니다. 탭핑이라고 하는 거는 탭 가공을 말하는 거죠. 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나사가 있고 수나사가 있는데, 이 탭은 여기에 있는 앞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나사를 보게 되면 가운데에 이렇게 쭉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죠. 요 부분은 처음에 드릴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이러한 모양의 나사산 가공을 추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탭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나사의 호칭이 있고 드릴 지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KS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사를 가공할 때는 드릴 지름을 얼마로 하라. 지금 이번 시험 문제는 M8 탭을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곱하기 1.2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M8은 볼트의 크기고요. 뒤에 있는 1.25는 피치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규격에 보면은 드릴 지름 해가지고 6.8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드릴 가공은 6.8짜리 드릴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M8짜리 탭 드릴을 이용해서 이 탭핑 가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 M10짜리는 8.5, M12짜리는 10.2 이런 식으로 드릴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KS 규격을 자주 쓰는 것 같으면은 거의 암기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규격집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 규격이 나와 있는 핸드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럴 때 이 드릴 직경을 어떻게 결정을 해 주느냐 하면, 그럴 때는 바로 볼트 크기에서 피치를 빼주면 대강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8-1.25 그러면 6.75가 나오죠. 그러면 6.8짜리 사용하면 되고요. M10짜리는 1.5 이렇게 돼 있죠. 10에서 1.5를 빼주면 드릴기기 8.5가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규격을 찾아서 적용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규격집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볼트 크기에서 피치 사이즈를 빼주면 드릴 사이즈가 나온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탭을 가공하는 방법이 수기 프로그램에서 코딩을 G84라는 사이클과 G74라는 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84 사이클은 오른나사 사이클이고요. G74 사이클은 왼나사 사이클입니다. 이 탭핑 사이클은 쭉 들어와서 구멍 밑바닥에 탭이 도달을 하게 되면 동작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G84 오른나사 사이클은 처음에 주축이 정회전을 하다가 아래 바닥에 닿게 되면 역회전으로 이렇게 바꾸어져서 다시 위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G74 왼나사 사이클은 역회전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탭 가공을 해 들어오다가 바닥에 닿게 되면
정회전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탭 가공을 할 때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래 모드가 있고요. 또 리지드 모드가 있습니다. 종래 모드는 태핑 가공 중에서 이송 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S400에 이송 속도는 피치 1.25를 곱해주면은 500이 되겠죠. 자, 이러한 조건을 주고 여기에 있는 탭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나사산의 이런 부분 때문에 부하가 생겨서 S400으로 지시를 했지만 S390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시한 대로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가 S390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이송 속도는 그대로 500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여기 S400의 F500은 피치가 1.25가 되죠. 그런데 주축 회전수가 S390으로 줄어들었을 때, 감속됐을 때 이때도 이송 속도는 똑같이 500입니다. 그렇다면 계산기를 열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500을 나누기 390을 해봅니다. 그러면 피치가 1.28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치가 1.28 그러면 0.03만큼 오차가 발생을 했죠. 자, 피치가 이만큼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공차를 적용한다거나 또는 플로탭 홀더를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지드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주축 회전하고 이송을 같이 제어를 해서 보관을 해줍니다. 그래서 S400에서 F500으로 해가지고 탭 가공 지시를 했는데 S390으로 감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감속된 속도에 맞추어서 390이라는 회전수에 맞추어서 곱하기 1.25 되어 있는 487.5라는 이송 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는 F 487.5 이러한 이송 속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치는 여전히 1.25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고정밀도의 태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MCT 기종에서 이 옵션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이 옵션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전부 다 무조건 이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니고요. 시험장에서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의 경우에 조립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차가 다소 생겼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모드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래 모드와 리지드 모드를 둘 다 수기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설명은 해드리고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리지드 모드는 여러분들이 실무를 위해서 참고로 공부를 해 두시고요. 시험장에서는
일반 종래에 모두 그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04 이게 탭 드릴을 4번 공구에 세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T04 M06 해서 공구를 불러오고 주축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S400 M03 이옵이 합니다. 드릴 가공할 때 하고 탭 가공할 때는 이 회전수를 줄여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S400 그렇게 하면은 V는 1000분의 파이 dn 했을 때 지름을 8mm 탭이니까 8mm에 맞추어서 회전수 계산을 해서 환산을 하게 되면 주속은 분당 10m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죠. 천천히 가공을 해 주어야 공구가 부러지거나 하자가 생기지 않고요. 잘 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G90, G54, G00 해서 X54점, Y9점 해서 이 탭 가공할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 G43, H04, Z50.M08 EOB 해서 Z50 지점으로 공구를 진입시키면서 길이 보정을 합니다. 안전 위치로 진입을 시킵니다. Z10.25B 그리고 난 다음에 G99 해서 R점 복귀 명령과 G84 해가지고 오른 나사 사이클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Z-33점 여기가 깊이가 28인데 완전히 관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mm를 더 줍니다. 그래서 Z-33점 그리고 R점은 R10점, 그 다음에 F500 EOB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G80 EOB 사이클 취소하고요. G49 길이 보정 취소하고 G00 Z100점 M09 EOB 절삭류 꺼주고 M05 EOB 주축 정지합니다. 그리고 G28, G91 Z0점 EOB G28, Y0.25B, M02 25B 해서 프로그램 정지하고 퍼센트를 해줍니다. 다음엔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최소 X값 제로, Y값 제로, Z값은 마이너스 28로 설정을 해주시고 최대값은 70을 주고요. 최대 Y값도 70을 줍니다. 최대 Z값은 0을 줘서 소재치수, 잠금, 그리고 각 공구에 대해 다른 색상 사용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에 평 엔드밀은 10mm로 맞춰주시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 확인해 주시고요. 센터 드릴은 3mm에 맞춰주고요. 혹시 공구를 4mm를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4mm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구 체인 로드 저장 체크 한번 하시고 드릴은 6.8mm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탭은 여기에 있는 형식의 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드릴을 사용을 해주고요. 직경은 8mm로 적용을 해주시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 해줍니다. 그리고 페이스 밀은 80mm에 설정을 해주고요. 공구 체인 노드 저장을 해서 확인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공구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경로가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단계별로 가공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공된 모습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적당하게 위치 조절을 해주시고 플레이를 해줍니다. 페이스 밀 가공하고 센터 드릴 가공합니다. 그리고 드릴 가공을 해주고요. 다음에 윤곽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버킷 가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탭 가공을 합니다. 자, 이 상태를 상부를 클릭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 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도면과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탭핑 가공에서 리지드 모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역시 위에 있는 페이스 가공이나 여기 있는 센터 드릴, 드릴 가공, 윤곽, 포켓 이 가공은 다 똑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탭 가공에서 조금 다르죠. 보통 공구를 불러오면 바로 회전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전 지시가 없고 탭 가공할 위치로 바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길이 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M29라는 준비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S400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있는 종래 모드에서는 S400이라는 회전 지시를 할 때 M03이라는 정회전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리지드 모드에서는 S400을 주고 M03이라는 정회선 모드를 주지 않습니다. 한 블록에 준비 명령을 한 번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 명령이 두 개가 중복이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M29, S400, 그 다음에 M03을 하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줬던 이 M03이 생략이 되는 거죠. 하고 바로 EOB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M29에는 이 회전의 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G99, G84 여기에서부터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의 위치만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종례 모드에서는 이렇게 가공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S400, M03 이렇게 지시가 바로 들어가는 거를 리지드 모드를 사용할 때는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에 M29, S400으로 지시를 하면서 정회전 지시는 하지 않는다. 이것만 다르고요. 이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단 여기에 있는 안전 진입 위치는 생략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R5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점 복귀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진입 위치를 이쪽으로 지시를 해주면은 문제없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조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리지드 모드로 했을 때 가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지드 모드에서 백블러 창을 열고요. 솔리드 설정에 들어가서 70, 70, 28 소재 치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공구 설정 조금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평 엔드 밀 10, 센터 드릴 3, 드릴은 6.8, 점 드릴은 8, 페이스 밀 80 이렇게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면 이렇게 가공된 모습이 들어오죠. 자, 경로 확인을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리드 애니메이션으로 단계별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종래 모드 한 거와 크게 차이 없이 똑같이 탭 가공이 마무리가 됐죠. 상부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은 역시 처음에 했던 종래 모드와 차이 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M29라는 명령절을 사용한다는 거, 그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실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종래 모드에 있었던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초적인 설명을 전부 다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서는 공개 문제 이제 1번은 여기에서 기초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2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험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